자, 이제 지적 공부의 체계 관련한 내용 보시게 될 테고, 1년에 약 2문제 구성되고요. 이게 이제 틀리면 모질이 이렇게 가르치죠. 되게 간단하게 외우셔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체계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목이 임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고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야도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임야도란 표현은 시험 질문에 함부로 나오면 안 돼요. 임야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이슈가 되냐면 지번 부여할 때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때나 임야도가 나오지 실제 법조문에서는 임야도란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선입관 가지고 가셔야 돼. 임야도 할 때는 의심하셔야 돼. 거의 나올 일이 없으니까. 한편 공유지가 자, 이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가 공유관계이다 라고 얘기하면 공유지 연명부, 그래서 소유권 지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미 본 것처럼 지적도나 임야도만 있는 토지에 있어서는 바로 측량할 때 지적도나 임야도를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 일단 중심은 지적도라고 하는 것이 중심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과 없는 지역도 존재한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서는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은 지적도를 가지고 다 측량을 한다. 이걸 우리가 전자면적 계산법이라고 불렀었고요. 좌표를 가지고 측량하는 것을 경위의 측량 방법 또는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장 토지대장 떼었을 때 공유 관계이면 공유지 연명부라든가 대지권 등록부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나대지가 단순하게 지분 형태로 공동 소유다, 공유다 그러면 이때는 공유지 연명부. 자,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집합 건물이 이 존재해서 공유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바로 자 하게 되죠.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기본 구조인데 이제 시험용어는 바로 이제 외우시면 돼. 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사람은 면이계 끝났습니다. 면적과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책 찾아보면서 어디 얘기하나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까 면적 얘기 나오면 무조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봐야 된다. 토지 이동사유, 합병, 분할, 신규 등록,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게 면적이 얼마가 됐다 이런 것들, 사연을 가리켜서, 히스토리를 가리켜서 토지의 이동 사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까지. 이 정도 맥시멈입니다.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의 전부를 다 소화하는 개념이 될 테고, 그 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도 공시가 되게 되는데, 이게 공유 관계이면 소유권 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대지권 등록부는요, 표명 대지 이렇게 가야 돼.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있었고요, 명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과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거, 표명 대지. 그 다음에 이 공유지 연명부는 지분이라고 하는 거 끝났어요. 그래서 면이계지, 표명대지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되면 금방 요거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요, 이 용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얘들 타이틀만 외우고 있으면 이거 등록상은 거의 줄줄줄 꿰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도면에 등록할 사항 볼까요? 도면에 등록할 사항 제축, 색지경지라고 해서 제명이라고 하는 거, 축척과 색인도,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지목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게 뭐가 된다? 도면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이때 제명 축적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무슨 동 몇 번지 이런 식의 제목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옆에 축척이 얼마인지 하는 축척을 보여주게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지적도의 번호를 표시해 줍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46번이면 이 지적도의 번호는 46번이다. 오른쪽을 보고 싶다. 근데 49라고 써 있으면 49번 지적도를 찾아봐라. 왼쪽을 보고 싶은데 26번, 그럼 26번 지적도를 찾아봐라. 위쪽을 보고 싶은데 35번, 그럼 35번 지적도를 찾아봐라. 밑에 쪽이 54, 그러면 54번 지적도를 찾아봐라. 이런 논리 구조. 이걸 우리가 색인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를 텐데 옛날 한 10년씩, 20년 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교재 책에 저게 이제 색인이라고 해서 제일 교재 뒤에 가면 법률, 행위가 뭐고 그다음에 점유가 뭐고 이런 주요한 키워드를 뽑아서 몇 페이지 이 내용이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색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 위치 비교학에서 색인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치치치. 뭔 치야? 몰라. 그냥 치치치.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자, 재축, 색치, 경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도면의 중심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파생되는 게 천원차장이라는 주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천은 천으로 표 있었고요. 유원지는 원으로 표시했고요. 주차장은 차였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용지는 장으로 표기한다. 나머지 모르면 다 일음절로 표기한다. 그 다음에 축척 관련해서 이거 나왔었다. 지적도의 축척 500분의 1부터 3000분의 1까지 7종. 임야도는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해서 두 종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이라는 개념도 이슈가 됐었고,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볼 때 500, 600 등은 대축척, 나머지 1000, 1200, 2400, 3000, 6000은 바로 소축척. 다시 한번 이 축척 숫자 할 때요, 이렇게 간다고요. 500, 600 각 2배 하면은 1000에 1200이 될 때, 나머지 다 6의 배수로 가셔야 돼. 2400, 3000, 6000에서 지난번 시험 문제에서 2000분의 1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척 얘기, 재축, 색치, 경지 일단 외우셔야 돼. 그런데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이런 게 있었다. 지금 지적도 등에 재축, 색치, 경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이 문제 지적도에 있는 지역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치가 되어 있으면 거기 중간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어디다 지적도에다 표시를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번 가겠습니다. 해서 지금 일단 기본 구조 재축, 색치, 경지는 세팅이 돼야 돼. 그런데 일반적인 지적도 말고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 이때 지적도는 쓸모가 없어지죠. 단순하게 육안으로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고, 자 위치나 경계 이런 것들은 다 좌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 가운데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힘들면 뭐라도 외워야 돼. 거리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줘라. 그러니까 지적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 이 경계점 30cm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런 지적도는 뭐라고요? 그 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치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량 가능성. 원래 이제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전자면적 측정법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제명 끝에 뭐라고?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 아까 지적도에 축척 무슨 동 몇 번지 축척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제명 끝에 뭐라고? 좌표. 뭔 소리냐면 담당 공무원이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꺼내 들었을 때 멈추시오. 이 지적도를 갖고는 다 측량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뭘 봐라? 좌표를 봐야 되니까 이 지적도 끄집어내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개념보다 좌표라고 적어야 되고, 도각선, 지도 외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는 어떻다?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출제 포인트 안 됩니다. 대신 이제 좌표라고 하는 것을 뭐 수치, 제명 앞에다가 좌표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제명 끝에 뭐라고?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재축, 색치, 경지, 그리고 이제 거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좌표, 자 측량할 수 없음. 이 정도가 좀 어려운 거. 그다음에 이제 지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뭐라고요? 호호호 끝났어. 그래서 의미 새기지 말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 갖고 있는 호호호도 외우기 더럽게 어려워. 지금 금방 될 것 같은 돌아서면 또 몇 초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제발 생각하지 말고 호호호라고 해서 좌표 호호호 이렇게 나와 있죠.
의미가 뭐 없습니다. 그래서 좌, 호, 호, 호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미 본 것처럼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 지적되는 거리 표시되고 지적되는 좌표라고 자 제면 끝에 적어야 되고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또 적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거의 1년에 두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면이계지, 표명대지. 자, 그 다음에 제축, 색지경지라고 하는 거, 거리, 좌표, 그 다음에 없음 이런 거 있었고요. 마지막 좌, 호호호. 다시 갑시다.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해서 다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는 면적,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공지연명부 지분이었었고요. 대지권 등록부, 표명대지라고 하는 거, 표명대지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셔야 될 테고, 자, 도면에 측량자 등록할상, 바로 제축, 색지경지라고 하는 것. 제축, 색지경지. 일단 공식부터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 제발 읽지 마시라고. 어차피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제축, 색지경지. 근데 이 망할 놈의 지적도가 그 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미리 세팅이 돼 있다. 그러면 제면 끝에 좌표라고 중간에 거리 그 다음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서는 좌표를 가지고 측량 등을 하게 되고 면적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호호호라고 하는 거. 아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까 뭐였었지? 지금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좌위 설파 종치라고 하는 거, 그랑 좌호호호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보니까 토지 이동 사유 읽어볼 것도 없어. 이동 사유 면, 이, 개 해당이 되죠. 토지 대장이거나 임야 대장을 봐야지 어떻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면적도 그렇고 이동 사유도 그렇고 개별 공시지가도 다른 걸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봐야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거. 자, 지적 공부의 등록상 연결이 틀린 것은 해서 그럼 이제 외운 것만 가지고 가는 거야. 토지 대장에 뭐가 들어가? 면, 이계. 나머지 모르지. 100%는 아니야. 자, 두 번째 이슈. 임야 대장에 개별 공시지가. 요건 맞겠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세 번째 지적도 제축 색지경지라고 해서 치치치 경계 나와 있죠. 공지연명부 표명대지 들어가야 되지. 표시 나와 있죠. 소유권 지분 나와 있죠. 맞겠지.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에 건물의 명칭과 대지권 비율을 볼까요? 이거 틀렸구나. 공지연명부는 어떻다? 대지권, 소유권 지분은 표시되지만 대지권 비율은 어떻다? 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눈치를 좀 나중에 채시게 될 게 항상 문제 구성할 때 공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둘 다 공통적인 요소가 공유이기 때문에 해서 답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대장의 소재, 지분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야? 이걸 가는 게 아니라 루틴 가지고 몇 개 짜맞추기 해서 객관식은 풀어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이걸 외워서 풀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보니까 공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상을 모두 고르시오. 잘 보겠고 표명대지는 어디에 들어간다? 표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명칭,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자, 지분이라고 하는 거. 해서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한다?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게 된다. 맞죠?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죠. 공통적인 등록상에서 기억은 빼야 되죠? 기억은 빼야 되죠?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게,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 아니, 외워서 폼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재미가 아니라 자꾸 대입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르겠고, 소유권 지분은 공통적인 등록상이죠. 소유권 지분은 공통적인 등록상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빠져야 되고, 미음은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답이 5번이 되나 보겠죠? 그죠? 표명되지 이렇게 외우셨잖아. 그러면 이제 공통적인 요소는 소유권 지분까지는 알겠고 나머지 더 있어. 근데 모른다고. 대신 표명대 세 가지는 어디에만 들어간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포함이 된다고요.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이걸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공식 틀 안에 맞춰가지고 딱 그걸로 풀면 된다고.
다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어려운 문제야. 자, 먼저 대지권 비율은 어디만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 기업은 다 제거해야 된다고. 그죠? 공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 소유권 지분이 있었잖아. 나머지 모르잖아. 고유 번호가 어쩌고 저쩌고 소재가 요거 모르잖아. 모르는 걸 갖고 풀려고 하지 말고 아는 걸 갖고 그러니까 똑바로 외워야 된다는 거야. 적당히 외우게 되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야. 아니야. 똑같아. 표명대지치 이걸로 끝장을 보는 거라고. 앞으로 똑같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100% 모든 내용을 여러분 머리로 소화할 수 없다고. 다도 모르는데 직업적으로 해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몇 달 해가지고. 알 수 없는데 포인트를 짚어드리니까 그 포인트를 가지고 짜깁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름 어렵게 보이는데 뭘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냥 거저 주는 문제지.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신 정확하게 표명되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다른 거 모르겠고 아는 범주 내선 푸는 거에 소유권 지분은 공통적인 등록사항이고 나머지 모르겠고 대신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등록상이 아니다. 이렇게 풀면 답을 5번을 푼다고. 이 정도에서 증 따는 거야. 뭘 이걸 하나는 한국을 다 외웁니까? 해서 이 문제, 그러니까 29회 때 문제였고 아까 몇 회 때 문제야? 27회 때 문제 같은 문제잖아. 공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을 비교하는 문제라고요. 27회 출제위는 이렇게 구성하니까 29회 때 출제위는 전혀 다른 것처럼 구성을 한다고. 그럼 표명되지 요 싸움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라고 하지 말고 아는 범주 내에서 쇼부를 보려고 해야 돼. 이걸 줄줄줄 웃기고 자빠져 있네. 이거 뒤지겠다 딴 거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루틴만 가지고 제한된 지식을 갖고 끝장을 보셔야 돼.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합니다. 지적도 등의 등록상이 아닌 것은 재축, 색치경치 해서 다 몇 번? 1번.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잖아요. 치치치 3개 들어가 있잖아. 재축, 색치경치 그랬으니까 끄트머리만 보라고 잊지 말고 끄트머리만 보라고 끄트머리만 필요한 범주 내에서 보는 거야. 색인도랑 착각을 유도하는 거야. 일람도하고 색인도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지적도에 색인도는 그 지적도 안에 십자가 모형으로 표시한 거고 일람도는 따로 이 목차 뽑아놓은 거야. 지적도 번호가 1번부터 946번까지 이런 식의 내용이 일람도라고. 근데 이건 일람도를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고요. 재축, 색치경치 그냥 외워서 쇼 붙이는 거야. 해서 내용 모르면서 맞출 수 있죠. 해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합시다. 자, 보니까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셔. 더 이렇게 어려웠었지?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 해서 자, 2000분의 1은 아니다. 니은 제거하시게 되면은 자, 답은 1000분의 1, 2400, 3000, 6000에서 기역, 디귿, 리을, 미음 해서 답은 몇 번? 5번.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 다시 갑시다. 임야도는 3000, 6000입니다. 임야도는 3,000, 6,000이라고요. 이 문제 나오면 또 장난친다고. 임야도의 축척에는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 뭐 이런 식의 해소리 한다고 해서 자,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라도 정확하게 외우자. 이게 제 주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좀 특이했던 문제 29회 때 어려웠어요. 그 다음 문제 검토 드릴 거. 자, 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놓은 지역의 지적 공부 및 등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지적도 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틀렸죠? 제명 뒤에다가 다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 수치 아니야? 좌표. 이건 이제 출제위는 장난치는 거예요. 좌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보통 지적 관계에서 설명을 하려면 수치 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치로서 위치를 나타낸다. 지적도는 임야도를 통해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도해 지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림으로 표시해 준다. 그래서 이건 출제위원이 수치 지적이라는 용어와 혼동을 하기 위해서 좌표, 제명 끝에다가 다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라고 할 거.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은 대축척 지역이 되게 된다. 그래서 소점 한 자리까지 다 면적을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런 지역에서 면적 결정할 때는 좌표 면적 측정법이라고 하는 거. 5번 자, 지적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측량, 확정 측량 또는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 토지로 한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겠는데 의미 없어요. 여기서 공부했던 것은 사실 1번 하나 정도밖에 의미가 없죠. 물론 앞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쭉쭉쭉쭉 내가 아는 아이가 어디에 있나, 몇 개 정확하게 외운 다음에 내가 아는 아이가 어디에 있나, 이거 찾아보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문제를 이게 왜 틀리고 맞고 신경 쓰시면 안 돼. 지금부터 계속 하실 것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몇 개를 갖고 시험을 본다, 이런 자세로 가셔야 돼. 진지하게 보지 말라고. 주어서로 대충 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쓱 보다 보면 아는 거 한두 개밖에 없어. 그럼 그 아이 위주로 풀면은 답을 잘 맞추고, 외우지도 않았으면서 그걸 시험장 가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말립니다. 왜? 모를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간정보 분명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할 때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뭘 생각해야 돼? 하천. 자, 천원차장 기억해야 되죠? 하천은 천이 될 테고, 유원지는 뭐가 되고, 원이 되게 될 테고, 자, 주차장은 뭐가 된다? 차가 되게 될 것이고, 자, 공장 용지는 뭐가 된다? 장이 되게 된다.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 이 지문을 보시는 순간 게임 끝나버려. 모르는 게 부지기수니까 무조건 천원차장을 생각을 해야 돼. 자, 부호로 표기한다. 그럼 뭐야? 천원차장. 천원차장 어디 있어? 공장 용지는 장으로 표기를 해야 되죠. 하천 어디 있어? 없고,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를 해야 되죠. 하천 있었고, 그 다음에 유원지. 주차장 없네. 공장 용지 장 있네. 얘 틀렸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일음절어로 다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이걸 광천지는 광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똑같은 문제 안 낸다고. 또 사실 똑같은 문제 내도 몰라. 똑바로 안 해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먼저 지문을 보지 말라고. 이 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난이도 있는 지문, 어디서 보면은 이런 문제는 그냥 무조건 천원차장. 그 다음에 아까 용지 시리즈 가면 목공, 철수, 주창, 학체조. 이걸 먼저 떠올려야 돼, 머릿속에. 안 그러면 지문 읽다 보면 성질을 더럽게 급해가지고 빨리 지문 쳐읽으려고 하다 뒤진다고. 다 광천지가 뭐였지? 모르지. 천원청도 못 외웠는데 광천지까지 어떻게 외우냐고. 그래서 항상 천원차장을 자꾸 찾아보시라고. 지목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천원차장을 써놓고 나서 모르면 다 뭐가 된다? 일음절어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천원차장 외워서 써먹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천원차장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 이음절이라고 딱 이음절 해놓으면 그게 옳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4개를 정확히 외운다. 그리고 그 외운 걸 계속 대입한다. 이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아까 4번 이렇게 봤었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지목 얘기 이제 봤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될 것이, 자, 26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 지적도에 등록할 사항 뭐야? 거리. 자세히 볼 것도 없어. 좌표에 의해서 개선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따로 이 지적도에 다 표시를 해라.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의 제명 끝에는 다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 끝머리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뭐라고요? 거리 이렇게 가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좀 그동안 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또 2번 하시는 분도 있고 3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더럽게 공부를 안 했다, 이게 결론이야. 내는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 거의 없어요. 이 따위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숙달이 되게 되면은 공간정보 12문제 중에 한 8문제는 개나 소나 다 맞춘다고. 물론 중간에 가다 보면 개소리 같은 문제도 나와. 근데 그런 거 다 틀린다 하더라도 합격은 나오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가서 외우시라고. 공간정보법 그거 마음먹고 쭉 읽어가잖아요. 그렇게 게으른데 그거 읽으시라고. 혼자서 20분 30분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다고. 포인트 면이계지, 평명대지, 그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번에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공식부터 먼저 외우고 들어가시게 되면 쉬워져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이제 지적도면의 등록사항 등 틀린 것은 해서, 자, 1번 지적소관적 끄트머리 색임표를 갖춰둘 수 있다. 패스. 모르는 거야. 우리 공부 안 했던 거야. 지적도의 축척은 7종, 임의도 2종. 옳은 편인데 잘 공부 안 했던 거야. 그 다음에 3번째 지적도면의 색인도 점점점. 자,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의
포함된다. 맞나요? 도면에 포함될 색이 뭐라고요? 재축, 색, 지경, 지라고 해서 치치치에 들어가 있죠? 색인 들어가 있죠? 해서 옳은 표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주는 지역에 임야도 환장하는 거야. 있을 수가 없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신도시 만든 지역이야. 여기는 임야도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신도시를 만드는 지역은 뭐라고요? 지적도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야. 임야도에는 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난이도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요. 제가 아까 임야도는 거의 들어올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목이 임야였을 때만 임야대장, 임야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야도라는 말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대부분 토지는 다 뭐야? 지적도야, 지적도. 아까 우리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 2400, 3000, 6000분의 1까지 전 종류를 커버하는 게 뭐가 된다? 지적도가 되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더럽게 구성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지적도면은 자, 지적도관청에 날인을 해야 된다. 뭐 개소리 나와 있잖아.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1번하고 5번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답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2번도 좀 헷갈리긴 해요. 3번은 맞고 4번도 맞고 새끼들 문제 더럽게 어렵게 됐네. 해서 어느 아이를 찍어줄까 라고 해서 첫 찍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답이 되는 주제는 거의 확률상 95% 이상이 딱 정형화되어 있다고요. 엽기적인 문제는 그냥 틀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다 쉽다, 쉽다, 겁나 쉽다. 근데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내 눈에 잘 안 보일 뿐이다. 그럼 어차피 난 찍을 때 뭘 찍어야 된다? 그래도 많이 본 녀석, 그 녀석을 찍어야 된다. 이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풀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 절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라고, 찍는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좀 내려놓고 여서 어떤 거 많이 본 것들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딱 답이 떨어지는 게 있어. 그럼 실수인 거야. 자기 본인의 실수야. 너무 공부를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1번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을 피해서 찍는 게 테크닉입니다.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적 공부의 등록상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소재 지적도. 자, 재축 색치경지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제명 축척이를 갔었는데 우리 100% 외운 거 아니야? 그래, 어차피 객관식은 어떻게 돼? 쓱 봐서 찍는 거야. 토지 대장, 오케이. 요건 아는 거지. 토지의 이동사유, 면, 이개. 요건 아는 거야. 세 번째, 공유지 연명부. 이거 아는 거지. 소유권 지분. 대주권 등록부, 표, 명, 대, 지 해서 옳은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틀렸죠? 좌, 허, 허, 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1번 좀 어렵네요. 근데 그걸 알려고 하시면 안 돼. 자, 1번을 몰라도 5번이 틀렸으니까 1번이 맞겠지.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해서 제축 색칭지에 이어서 좌, 허, 허, 허라고 하는 거. 100% 풀 수 없어요. 100% 해설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럴 필요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으니까. 그냥 시험 문제 답 맞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적 공부의 등록상 연결이 틀린 것은 해서 임야 대장 해서 개별 공시지가 요건 맞는 거죠?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웃기고 있어? 답은 2번 가는 거죠? 치치치는 뭐가 된다?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 답 2번이고요. 3번 대주권 등록부 대주권 비율 그 다음에 표시 대주권 비율 표명 대지할 때 두 개 다 맞고요. 임야도 끄트머리 치 들어가 있죠. 공유지 연명부 소유권 지분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가 된다?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문제는 이제 뭘 갖고 경계점 좌표 등록 보고 도면을 비교하는 형식. 그래서 출제하는 기술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를 비교를 하거나,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자, 도면을 비교하는 이런 식으로 주된 출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면적과 이동사유, 개별 공시가는 대장의 주요한 등록상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드릴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해서 모르지. 이동사유는 뭐가 된다?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 면 이게. 두 번째 토지의 보유번호 부호도 잘 모르겠고 요거 쉽다.
치치 들어가 있죠? 치치는 어디에? 도면에 등록할 사항이 된다. 면적! 반갑다. 이것도 대장에 등록할 사항. 그럼 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좌호호호와 연계되는 건데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면적과 이동사유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상이다. 이거 캐치하시는 거고 치치는 겁나 쉽잖아. 도면에 등록할 사항. 그래서 답은 몇 번? 이렇게 2번 이렇게 갑니다. 잠시 그랬다가 지적공부의 보존 등 설명드립니다.